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집합의 연산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사칙 연산이라고 하잖아. 그럼 집합에서도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뭐 집합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얘기야. 근데 자, 그럼 볼게요. 자, 첫 번째 집합의 연산은 크게 연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뭐뭐 알아야 되냐면 합집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집합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이 뭐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크게 이렇게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이제 합집합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첫 번째 합집합. 자, 합집합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두 개를 뭐 하라는 얘기냐면 두 개를 합하란 얘기야. 그럼 합한다는 얘기를 기호로적으로 이제 A 요렇게 써서 A 합집합 B라고 나타낸다. 무슨 얘기냐? 자, 요거를 갖고 와볼게. 자, 아이고, 요거를 갖고 오면 안 되는구나. 자, 합집합이란 얘기는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어디에 들어가도 되냐면, 이 A 집합에 속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도 된다? 이 B 집합에 속해도 된대. 자, 그럼 이거를 기호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기호적으로 이제 나타낼 때, A 합집합 B는 어떤 임의의 원소 x가 있는데 그 x가 어디에 들어가도 되냐면 a에 들어가도 되고 또는 어디에 들어가도 된다? x가 b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봐. 즉 여기서 조심할 게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또는이야. 참고적으로 미리 얘기하지만 합집합만 또는이 기호를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 합하란 얘기여서 a라는 집합이 뭐 a라는 집합이 여기 1 파란색으로 할까? 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여기 4 이렇게 5가 있대. B집합은 6도 있고 7도 있고 8 이렇게 있나봐. 자, 그럼 여기서 A라는 집합이 1, 2, 3, 4, 5가 있었단 얘기고 B집합이 지금 뭐가 있다? 4, 5, 6, 7, 8이 있을 때 너를 뭐 하란 얘기냐면 합집합시키란 얘기는 두 개를 다 더하란 얘기야. 합하란 얘기니까. 자, 너를 더하면 자, 근데 집합에서 공통된 부분을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쓴다 그랬죠? 그래서 너는 1, 2 다 쓰면 돼. 3, 4, 5, 6, 7, 8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합집합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집합? 합집합. 됐지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교집합이 뭐냐면 합집합을 배웠으니까 2번이죠. 두 번째. 교집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봤더니 합집합은 전체를 다 뭐해라? 더하란 얘기였죠? 맞나요? 그럼 합집합은 뭐냐면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쓸게. 아, 교집합은 이
아유, 그냥 써야 되겠다. 자, A집합 이렇게, B집합 이렇게 갖고 와서 볼게요. 자, A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B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럼 이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에 너를 나타낼 거야. 그럼 나타내려고 봤더니 지금 요 4하고 5, 요 4하고 5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4하고 5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에 쓸 거고요.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누가 있다. 6이랑 7이랑 8이 있어야 되는데, 교집합이란 얘기는 이 봤더니 교란 얘기는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을 찾으란 얘기니까 어디가 공통으로 부분 들어가 있냐면 A집합과 B집합이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이 어디야?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요 부분의 원소만 쓰란 얘기야. 그래서 너는 기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A, 자, 합집합과 다르게 반대로 이렇게 쓰고 B 쓰면 되고요. 너의 의미적으로는 조건지시법으로 X와 X는 어디에 들어가고 A에 들어가고, 아까 합집합은 또는이었는데 교집합은 그리고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X는 어디에도 들어가더라? B에도 속하더라. 자, 얘는 뭐가 된다는 거? 그리고가 된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럼 너를 나타내 볼게.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했으니 너는 A 교집합 B가 뭐가 된다? 그렇지, 공통으로 들어간 게 4하고 5라는 원소밖에 없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합집합과 교집합, 그 다음에 자, 합집합 교집합 알았으면 참고적으로 이제 뭐도 알아야 되냐면 서로소라는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서로소는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냐면 정소에서 배웠죠? 그럼 정소에서 서로소 개념은 뭐였지? 얘는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했다고 해서 뭐 5나 7 같은 거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자, 근데 집합에서의 서로소의 정의는 뭐냐면, 집합에서 서로소의 정의는 교집합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교집합을 봤더니 어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를 교집합에 해봤더니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야. 즉, 서로소의 정의는 A랑 B를 뭐를 했더니 교집합을 했더니 네가 뭐가 나오더라? 공집합이 나오더라. 아무것도 없는 집합. 즉 A란 놈을 1, 2, 3이라고 하고, 뭐 B라는 집합을 6, 7, 8이라고 했을 때 지금 A라는 집합을 썼더니 여기 1, 2, 3이 들어갈 거고 B라는 집합 6, 7, 8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두 개 교집합했더니 공통으로 들어가는 집합이 없잖아. 따라서 너를 서로소 관계라고 얘기한다고. A, B는 그래서 뭐다? 서로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집합에서는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인 놈을 뭐라고 얘기한다? 서로소라고 얘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됐죠?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자, 그러면 이거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또 요거 또 잠깐만 알아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집합의 포함관계를 배웠는데 집합의 포함관계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자, 우리가 A라는 집합이랑 A라는 집합,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을 합집합 시켰대. 그럼 뭐가 될까요? 너는 그치, 당연히 A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A라는 집합이랑 A라는 집합을 뭐해도 교집합 시켜도 너는 똑같은 놈이니까 A집합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떤 A라는 집합과 다시 또 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더래. 근데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나타내면 요 형태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너는 누구를 시켜도
합집합을 시켜도 뭐가 되고 A가 될 거고 교집합을 시켜도 A가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랑 합집합을 시키면 그냥 누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야. 합집합을 시켜도 자 그다음에 누구를 시켜도 자기 자신이랑 교집합을 시켜도 누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죠? 자, 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A라는 집합이랑 아무것도 없는 집합, 공집합을 합집합시키면 뭐가 될까요? 합집합은 전체를 다 쓰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랑 A랑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합집합시키면 무슨 집합? 자, 너는 A집합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고요. A라는 집합과 교집합 시켰대. 누구를? 공집합을. 그럼 너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랑 교집합 시키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자, 그런데 이거는 봐. 나중에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하냐면 A라는 집합이랑 공집합이란 얘기는 A집합이 크니 공집합이 크니 A집합이 큰 거죠. 그러면은 큰 집합이랑 작은 집합을 합집합시키면 뭐가 나왔어? 큰 집합이 나와버리지. 자, 너도 큰 집합이랑 작은 집합을 교집합시키면 뭐가 나온다? 작은 집합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큰 집합이랑 작은 집합을 뭐하면 교집합시키면 큰 집합. 더니 큰 집합이랑 작은 집합을 교집합시키면 작은 집합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계속 볼게요. 뭐 이런 형태 여러 가지 다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A라는 집합이랑 합집합을 시키래. A 합집합 B. 요걸 이렇게 시킬 거야. 그 다음에 또 A랑 누구를 교집합을 시켜볼게. A 합집합 B랑.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뭘로 보시면 되게 편하냐면 어떤 게 큰 집합이고 어떤 게 작은 집합인지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큰 집합이죠? A라는 집합보다는 A 합집합 B가 큰 집합이고 A가 여기서는 작은 집합이 되겠죠? 잠시만요. 벤 다이어그램을 갖고 와서 한번 알아보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 자, 이렇게 있을 때 A집합은 지금 누구냐면 A집합은 요게 지금 A집합이죠? 요만큼 A집합 됐어요? 근데 A, B 합집합 시키면 어떤 집합이냐면 A, B를 합하라는 얘기는 이 전체가 A, B를 합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A집합은 어디에 쏙 들어가게 있어요? B에 쏙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더 큰 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작은 거랑 큰 집합이랑 합집합 시키면 무슨 집합? 큰 집합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너는 뭐가 나와야 돼? A 합집합 B라는 놈이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A 합집합 B랑 교집합을 시켰대. 그럼 얘가 작은 집합이고 얘가 큰 집합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럼 너는 어떻게 되냐면 봐. 자, 요거를 자, 갖고 와서 봐도 되죠? 이렇게. 자, 우리가 마찬가지야. A집합은 지금 어떤 거냐면 A집합은 여기가 A집합,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이 전체가 A 합집합 B, 이 전체가. 자, 그런데 너는 교집합을 시키라고 했대. 그러면 A집합은 너였고 맞나요? 자, 이 겉에 있는 놈이랑 교집합 시키면 색깔이 동시에 들어가는 범위가 요 부분이 B집합이 요거였잖아. 그쵸? A 합집합 B가. 그럼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니? 요 부분, 즉 A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즉 작은 집합이랑 큰 집합이랑 교집합 시키면 누가 나오더라? 작은 집합 A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럼 요거 바꿔서 뭐 요런 형태로 만약에 나타내면 뭐가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아이고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합집합 돼 있고요. 얘는 이거를 만약에 요 놈을 교집합으로 바꿀 거야. 자, 요거를 교집합으로 바꿔버리면 두 개 중에서 이제 어떤 게 큰 집합이죠? A집합과 B집합은. 자, A집합이 큰 집합이죠? 맞나요? A교집합 B가 작은 집합. 그럼 너를 합집합 시키면 큰 거랑 작은 거랑 합집합 시키면 무슨 집합이 나온다고 했죠? 너는 합집합은 큰 집합이 나오는 거니까 요게 A가 돼야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벤다이어그램으로 마찬가지 봐도 됩니다. 그리고 집합은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뭐가 된다? 편하다는 거 알아낼 수 있어요. 이해합니까? 자, 그럼 계속 또 볼게. 자, 이번엔 어떤 거를 알아볼 거냐면 좀 옆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 자, 어떤 집합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어떤 형태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볼게. 만약에 A집합과 B집합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포함관계를 봤더니 누가 더 크냐면 B집합이 A집합을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가 있대. 됐어요? 그럼 얘 B집합이 A집합을 뭐한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도 A, B 합집합의 관계랑 A, B 뭐 교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A 합집합 B는 봤더니 어떤 게 큰 집합이죠? 자, B가 더 큰 집합이죠. B가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네가 큰 집합이고 네가 작은 집합. 자, 그러면 큰 집합이랑 작은 집합이랑 합집합 시키면 누가 돼야 돼? 그치, 큰 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고 A가 작은 집합, B가 큰 집합이죠. 두 개를 교집합하면 작은 집합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죠. 자, 첫 번째 거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B집합이 전체고 그치? A집합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두 개를 합치면 그냥 누가 돼야 돼? 전체 B가 돼야 되는 거고 A랑 B를 교집합시키면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이 A가 된다는 것도 쉽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봐. 합집합이 주어져 있고 이 집합에 포함관계가 주어져 있고 너를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잘할 텐데 그럼 이런 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 A 합집합 B를 했더니 네가 B가 나왔다. 그럼 이런 표현이 주어졌으면 너를 합집합을 했더니 B가 나왔어? 그럼 합집합은 큰 집합이 나온다고 했으니 B가 누구를 포함해야 된다. A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A랑 B를 교집합을 했더니 B가 나왔다. 그럼 이런 표현 관계를 봐도 너는 어떤 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 자, 교집합을 해서 B가 나왔어.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 나온다고 했죠? 교집합은 작은 집합. 그러면 이때는 포함 관계가 A가 B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이거 반드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꼭 포함 관계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집합의 포함 관계가 나오고 집합의 두 포함 관계, 그 다음에 교집합의 포함 관계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자, 됐으면 포함 관계 뭐 잠깐 맛만 본 겁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뭐 여집합, 차집합도 배우고 전체 집합도 배우고 집합의 연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작은 집합, 큰 집합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배웠냐면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여집합이래. 자, 여집합은 뭐냐면, 여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런 놈들이 필요해. 자, 봐봐. 여집합이 뭐냐면 얘들아, 정의 자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정의 자체는 뭐라고 나타내냐면 A의 여집합의 기호를 A 옆에다가 집합 옆에다가 C라는 거를 써서 A의 여집합 또는 A의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 너희 정의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X by X는 어디에는 속하냐면 이 X라는 원소가 전체 집합에는 속하고 and 그리고 어디에는 속하지 않는다. 네가 A라는 집합 안에는 속하지 않는다야. 얘도 뭐가 돼야 되냐면 요 그리고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얘를 기호적으로 나타냈더니 전체 집합 안에는 속해 있는데 누구에는 속하지 않는다. 요 A에는 속하지 않는데, 그럼 너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더니 A에는 속하지 않고 전체 집합에는 속한다.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낸다? A 집합의 바깥쪽 A에 이렇게 써서 A의 컴플리먼트라고 얘기해주면 된다고. 자, 근데 계속 지금 선생님이 내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맨 처음 집합, 즉 가장, 너는 그냥 뭐다? 가장 큰 집합이야. 알겠어요? 또는 가장 큰 집합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처음에 조건에서 주어진 그냥 처음에 집합 있죠? 처음의 집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전체 집합이, 자, 근데 전체 집합은 여러분들 이 합집합이랑 헷갈려서 여기다 이렇게 U 위에다가 이거를 써서 나타낼게요. 그럼 전체 집합을 만약에 1, 2, 3, 4, 5, 6, 7이라고 주어져 있고, A라는 집합을 1, 2, 3, 4라고 했대. 자, 이렇게 됐을 때 A의 여집합은 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되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내보면 뭐가 되냐면 지워지고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라고 했으니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지금 누구누구 들어가야 되냐면 A라는 집합에는 1, 2, 3, 4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자, 전체 집합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 1, 2, 3, 4, 5, 6, 7이 있어야 되죠. 근데 1, 2, 3, 4는 이렇게 있으니 5랑 6이랑 7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에는 안 들어가고 전체 집합에만 들어가는 요 부분을 우리가 A의 컴플리먼트라고 했잖아. 따라서 2, 5, 6, 7이 뭐가 되는 거다? A의 여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에 뭐를 써주면 된다? 뭐를 써주면 된다? 5랑 6이랑 7이라는 A의 여집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반드시 여집합을 나타낼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놈이 존재해야 된다?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 어떤 전체 집합이 있는 상태에서 여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전체 집합, 원래 처음 집합이 없다면 A의 여집합을 나타내라 그랬으면 이 묶음이 없어버리면 어디가 돼버리니? 이런 부분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이 다 뭐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무수히 많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너는 이런 부분은 다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묶음으로 묶어진 처음 집합, 즉 가장 큰 집합,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됐나요? 자, 그럼 이거 나왔으니까 여집합의 성질 잠깐만 알아볼게. 자, 근데 봤더니 여집합은 그러면 어떤 의미랑 비슷하니? 자기 자신에는 안 들어가고 다른 거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러면 봐. A랑 너를 합집합 시키고 배웠으니까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 시킬 때 뭐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 자, A 합집합이랑 A의 여집합을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 시켰대. 그럼 너는 무슨 집합이 돼야 될 것 같니? 봤더니 A랑 A 여집합을 다 합하면 그냥 뭐가 된다? 너는 전체 집합이라는 게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A랑 A 여집합은 두 개가 공통으로 들어간 범위가 없지. 그럼 두 개가 무슨 관계야? 서로서 관계니까 교집합을 하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겠죠. 이해 가죠? 자, 계속. 자, 그럼 전체 집합의 여집합도 있을 거고 공집합의 여집합도 문제 알아봅시다.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반대 개념이라 그래서 전체의 반대 개념이니까 뭐가 돼야 돼? 아무것도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공집합이 될 거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다의 반대 개념이니까 너는 무슨 집합? 전체 집합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질 A의 어떤 여집합에 누가 만났대? 이거의 여집합은 뭐가 되나 한번 알아볼게. 자, 여집합의 여집합이래요. 그러면 대충 그려보면 어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의 여집합이 너였죠? 전체 집합이 있다고 치고 그럼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또 반대 개념이지. A의 여집합의 의미는 A에는 속하지 않는다 였잖아. 그럼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 여집합에는 속하지 않고 A에는 속해야 되겠죠. 따라서 너는 누가 되더라? 그냥 A가 되더라. 그래서 여집합과 여집합이 만나면 요건 그냥 뭐가 되더라? 없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됐나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무슨 집합이냐면 네 번째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자, 차집합 이 단어에서 알다시피 이 차집합이란 얘기는 뭐 하는 것 같아? 뭐를 빼서 구하는 것 같죠? 그럼 너는 뭐에서 뭐를 빼란 얘기냐면 자, 두 집합 어떤 A집합 주어져 있고 B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A에서 B를 빼래. 그럼 집합과 집합을 빼란 얘기여서 A 차집합 B라고 나타내는데 그럼 얘를 기호적으로 이제 또 다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A 차집합 B는 봅시다. A라는 집합이 지금 어떤 집합이었냐면 요놈의 집합이었고 A 집합이 맞나요? 거기서 어떤 집합을 빼라고 그랬냐면 B 집합을 빼래. 그럼 B 집합은 이 집합을 빼버리란 얘기지. 요놈을 뺐더니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 남게 되니? 요 부분이 이렇게 남는다는 거 눈에 보이나요? 요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 눈에 보이니? 즉 너는 그러면 이걸로 나타냈더니 A 차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더니 어떤 임의원소 X가 어디에는 속하해? A라는 집합에는 속하는데 그리고 너는 어디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B에는 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이거를 A 차집합 B, 즉 A라는 여기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A 차집합 B를 다른 말로 그냥 순수한 A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계속 예를 든 거 있잖아.
A라는 집합을 1, 2, 3, 4, 5라고 하고요. B라는 집합을 4, 5, 6, 7, 8이라고 하면 A차 집합 B는 뭐가 될 거냐 물어봤다고. 그럼 A차 집합 B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자, 공통으로 들어간 게 지금 뭐가 있냐면 공통으로 들어간 게 4, 5가 있으니까 여기에 4랑 누가 있어야 되고 5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 5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6, 7, 8이 있어야 된대. 됐죠? 그럼 A차 집합 B를 하란 얘기는 네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빼래. 그럼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빼란 얘기는 순수한 A만 남는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냐면 요 부분이 없어진 거지. 남아있는 게 1, 2, 3이 남았으니 너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1, 2, 3이 남았어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차집합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차집합은 순수한 A를 쓰란 얘기야. 그럼 만약에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바꿔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B 차집합 A를 구하라고 했대. 그럼 B 차집합 A는 뭐가 돼야 되냐면 B 차집합 A는 B라는 집합에서 어디를 빼라? A라는 집합을 빼버리란 얘기지. 그럼 빼면 어느 부분만, 순수한 B니까 어느 부분만 남아야 되니 요 까만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6 남아있고 7, 8 이렇게 남아져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러면 차집합은 쉽게 얘기해서 뭐를 빼란 얘기냐면 A 차집합 B의 의미는, 너의 의미는 A 집합에서 누구를 빼는 거하고 똑같니? 누구를 빼라? A 교집합 B의 원소를 빼라. 이 얘기랑 똑같죠. 그럼 B 차집합 A는 누구의 집합에서, B 집합에서 뭐의 원소를 빼란 얘기하고도 똑같아? A 교집합 B의 원소를 빼라. 이 얘기하고도 똑같다고. 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항상 차집합은 누가 기준이다? 요 앞에 있는 게 기준이라고. 됐니? 앞에 있는 그 기준에서 뭐를 빼는 거다? 공통으로 들어간 원소를 빼는 거야. 자, 볼게. 이거 보면 A 주어져 있고 B 주어져 있어요. 공통으로 주어진 게 4, 5죠? 그럼 A 차집합 B는 A라는 집합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4, 5 뺐더니 1, 2, 3 남아있어서 1, 2, 3 남아있어서 A 차집합 B가 1, 2, 3이 된 거라고. 그럼 B 차집합 A는 B라는 집합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게 4, 5죠? 그래서 뭐를 뺀 거, 남아있는 게 6, 7, 8 이렇게 남게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 3이고요. B라는 집합이 5, 6, 7이래. 문제에서 A차 집합 B를 물어봤어. 자, A차 집합 B를 물어봤을 때 처음에 만약에 어려워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냐면 1, 2, 3이고 5, 6, 7이면 두 개가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죠? 그럼 서로소 관계면 얘가 지금 A에서 B를 뺐을 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에 1, 2, 3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 5, 6, 7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 그럼 이거 뺄 수가 있나요? 공통된 뭐가 없지? 원소가 없지. 그럼 A에서 B를 뺀다는 얘기는 지금 아까 순수한 A를 구하라는 얘기였고 공통된 게 없어서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공집합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얘는 기준이 아까 어떤 게 기준이라고 그랬어? 이 앞에 있는 집합이 기준이라고 했죠? 따라서 너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냥
A 차집합 B는 공통된 게 없으면 이게 뺄 게 없다는 얘기잖아. 즉 A라는 집합에서 뭐를 빼란 얘기야? 공통된 거 공집합을 빼란 얘기니까 너는 그냥 A라는 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B 차집합 A는 뭐를 구하란 얘기일까? 너도 공집합 아닙니다. B 차집합 A는 누가 기준? 어떤 게 기준? 이 B라는 집합이 기준이죠? 그럼 B라는 집합이 기준이니까 B에서 공집합을 빼란 얘기니까 뭐가 돼야 된다? 너는 B라는 집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죠? 차집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됐죠?